류마는 라스주로를 쓰러뜨린 이후 곧이어 나타난 세턴과 워큐리와 2차전을 치르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의 전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류마는 화도 1문자를 꺼내들어 입에 문 이후 양손에 각각 흑도 슈스이와 도신류를 들며 3도류를 사용하여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입에 검을 물고 전투하면 분명히 비효율적일 터 라고 말하나 류마는 자신의 검수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에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류마는 곧바로 세턴과 워큐리에게 달려들었고 세턴은 소소열매 모델 우마왕의 능력을 사용하여 류마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사람 열매 모델 사탄으로 변한 이후 혼란의 시간을 사용하여 류마에게 환각을 걸어버립니다. 하지만 류마는 무장색 배기를 사용하여 이를 파괴한 이후 곧바로 일합 천하를 사용하여 워큐리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워큐리는 피해 축제를 사용하여 류마에게 치명상을 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곧바로 진격의 기상을 사용하여 류마를 들이박아버렸고 류마는 충격을 호소하며 날아갑니다. 하지만 류마는 정신력으로 이를 버텨낸 이후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강력한 폐양색 패기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류마의 카무사리로 인하여 세턴의 견고한 방어가 뚫리게 되었고 세턴은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참고로 류마의 카무사리는 로저 샹크스와 비교하여도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류마는 곧이어 료키루켄을 사용하여 워큐리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워큐리는 자신의 수명을 깎아내면서까지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류마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류마는 현 오로성이자 공백의 100년 당시 이무를 제외한 최고 전력인 워큐리, 세턴, 라스주로 3명을 쓰러뜨린 이후 자신도 쓰러집니다. 류마는 워큐리, 세턴, 라스주로와 대결 이후 사실상 목숨을 다했지만 아직은 쓰러질 수 없기에 혀를 깨물어가며 정신을 유지했고 조이보이 그 녀석이 말한 게 진짜라면 팔자 좋게 여기서 누워있을 순 없지. 훗날 우리를 대신해 세상을 자유롭게 만들 전사들이 올 거라고 라고 말한 이후 엘레페리아 왕국의 성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류마는 자신이 한때 조이보이와 겨루며 검수를 단련했던 방으로 들어간 이후 운명이 닿는다면 이 검이 그 녀석에게 전해지겠지. 나조차도 다루지 못한 도신류를 이곳에 놓고 간다. 이 검조차 길들이지 못한다면 조이보이 이놈이 기다리던 전사가 아닐 테니 라고 말한 이후 도신류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조로가 도신류를 손에 넣게 되며 조이보이가 기다린 남자인 루피와 힘을 합쳐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류마는 자신의 고향 와노쿠니에서 죽기를 원했기에 곧바로 와노쿠니로 몸을 옮기려 하였으나 결국 와노쿠니에는 가지 못하며 사망하였고 훗날 모리아가 우연히 류마를 발견하게 되며 류마는 잠시 좀비의 몸으로 부활하며 조로와 겨루게 됩니다. 조이보이와 이무가 한 차례 폐양색의 충돌을 선보인 이후 두 캐릭터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고 이무는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치 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화를 사용한 이후 자신이 밟고 있는 지면을 곰으로 바꾸어 탄성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이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고무고무 원신의 총을 사용하여 이무의 복부를 타격하려 했으나 이무는 무장색 패기를 입힌 극을 소환하여 조이보이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후 선만한 거대한 불구덩이를 조이보이에게 던져버렸고 조이보이는 전신이 타버리며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하지만 조이보이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특유의 초회복을 선보이며 화상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고 이번에는 이무의 전신을 곰으로 만들어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야훼의 권능을 사용하여 조이보이의 능력을 잠시 무효화하였고 끝없는 폭풍을 사용하여 조이보이를 공중에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무는 공중으로 점프하여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조이보이를 타격하였고 조이보이는 그대로 땅으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조이보이는 다시 일어났고 이무는 끈질긴 생명력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조이보이와 이무의 결투가 시작된 이후 두 캐릭터는 약 1일 동안 한 채의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갔고 두 캐릭터 모두 지친 기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그 순간 정체불명의 굴을 꺼내들며 드디어 이 물건을 쓸 날이 왔군. 이무 야훼라고 해서 방심했나 라고 말하며 정체불명의 굴을 쥔 채로 이무에게 다가가 이무의 복부에 정체불명의 굴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굴의 이름은 카미테키 신의 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미테키를 사용하는 순간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가 흘러나오게 되기에 시전자가 몸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고무의 성질을 지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자만이 카미테키가 신을 죽일 때까지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카미테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먹은 능력자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카미테키에 의하여 큰 충격을 입으며 전신이 검게 타버렸고, 조이보이는 약 1분만 더 버틴다면 이무는 완전히 소멸하게 되기에 변수 없이 1분의 시간이 흐른다면 조이보이의 승리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무는 의식을 잃게 되며 잠시 사람 열매 모델 야훼가 이무의 자아를 집어 삼켜버렸고, 야훼의 형상이 나타나며 야훼는 조이보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조이보이는 고통을 참아내며 약 30초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조이보이는 30초 그 후면 모든 게 끝이 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이보이가 야훼의 공격을 막아서며 이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순간 훗날 오로성이 되는 인물인 피터, 세턴, 워큐리, 나스주로, 마스가 일제히 조이보이를 공격하였고, 결국 조이보이는 이무를 마무리 짓지 못하며 카미테키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잠시 피터, 세턴이 조이보이를 막아섰고, 워큐리, 나스주로, 마스가 이무를 보좌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정신을 차렸고, 카미테키 무슨 말도 안 되는 물건인가, 분명 저자를 넘어서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저런 변수가 있을 줄이야 라고 말하며 카미테키만큼은 반드시 회수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조이보이는 지면을 곰으로 바꾸어 이무와 훗날의 오로성을 모두 공중에 띄워버린 이후 곧바로 엘레페리아 왕국으로 도주하였고, 세턴은 곧바로 조이보이를 추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관둬라, 어차피 저 녀석의 목숨은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주저앉았고, 훗날의 오로성들 역시 연이은 혈투로 체력이 다했기에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엘레페리아 왕국에 도착했고, 긴 숲의 끝으로 향한 이후 그곳에 자신의 마지막 전원을 남겨놓습니다. 또한 카미테키와 고대병기 플루톤 우라노스를 작동시키기 위한 핵심 병기들을 묻었고, 훗날에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하여 이무의 진격을 막아서기를 소망합니다. 조이보이는 데뷔보 원피스를 남긴 이후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용궁왕국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시 용궁왕국의 공주이자 고대병기 포세이돈이기도 한 시라수키는 조이보이를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조이보이는 시라수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문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시간이 별로 없다네, 마지막 계획을 시도해야 해 라고 말한 이후 시라수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조이보이의 계획은 시라수키의 힘을 이용하여 무수히 많은 해왕류를 불러들인 이후 엘레페리아 왕국을 수장시켜버리며 이무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며 데뷔보 원피스를 안전하게 숨기는 것이었고, 시라수키는 조이보이의 계획을 파악한 이후 곧바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해왕류를 불러들여 곧바로 엘레페리아 왕국을 수장시키는 데 성공했고, 먼 훗날 골디로저가 최초로 수장된 엘레페리아 왕국을 발견하며 라프텔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조이보이는 시라수키의 도움을 받아 엘레페리아 왕국을 수장시키며 원피스를 안전한 곳에 숨기는 데 성공했고, 이무가 이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시 이무와 20개 왕국의 왕과 병사들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자신의 마지막 결투를 준비하며 홀로 이무와 20개 왕국의 전력과 맞섰고, 조이보이는 무려 일주일이나 시간을 끄는 데 성공하며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언젠가 여명의 시간이 올 거다. 모든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 신을 자처하며 세상을 지배하는 너희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전사가 나타날 거다. 뒤의 의지는 끝나지 않아 라고 말하며 죽음을 맞이했고, 이무는 조이보이가 허튼 소리를 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매우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조이보이와 엘레페리아 왕국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소멸시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20개 왕국의 왕이면서도 디에일족이기에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조이보이의 편으로 넘어간 네팔타리디 릴리가 조이보이의 마지막 작전을 수행하였고, 전세계 각지에 포네그리프를 부려버립니다. 그리고 릴리는 기록 열매를 베어문 이후
기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면 어떠한 진실일지라도 세상에 기록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사용자의 목숨을 희생하면 최다 100개의 기록을 영구적으로 세상에 남길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파괴되지도 삭제되지도 않죠. 네로나 가문의 이무,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모두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저도 잠시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만 그가 알려줬어요. 언젠가 당신도 그걸 깨닫겠죠.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포네그리프의 기록을 영구적으로 세계에 남겨버렸고, 이무조차 파괴할 수 없는 공백의 100년의 진실이 포네그리프를 통하여 전세계에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릴리는 목숨을 잃으며 사망하였고, 이무는 원통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무는 릴리의 돌발 행동으로 인하여 공백의 100년에 대한 기록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으나 결론적으로 조이보이, 류마 등을 죽이며 엘레페리아 왕국을 멸망시켰고 대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루나리아족을 습격하여 레드라인을 루나리아족으로부터 빼앗는 데 성공했고, 그곳을 신들의 땅이라고 명명한 이후 성지 마리조아를 건설하며 20개국의 왕들과 함께 그곳으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네팔타리 가문은 20개 왕국을 배신하였기에 마리조아로 이주할 수 없었고, 훗날 네팔타리 가문은 세계의 창조주이면서도 마리조아 이주를 거부한 가문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를 중심으로 세계정부가 창설되었고, 이무는 수술수술 열매를 구한 이후 노예에게 그 열매를 복용시킨 이후 수술수술 열매의 힘을 사용하여 영생을 누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그 짓을 반복하며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으며 20개 왕국에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인 피터, 세턴, 워‌큐리, 마스, 나스주로에게도 영생을 선물했고, 그들은 훗날 오로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또한 오로성들이 이무를 대신하여 표면적으로는 세계정부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릴리를 원망하며, 릴리, 네가 조이보이의 이빨림에 넘어가 그런 역겨운 실수만을 하지 않았으면 포네그리프 그 역겨운 물건이 세상에 나타날 일은 없었는데, 또한 고대병기도 문제이지. 허나 가장 큰 문제는 카미테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엘레페리아 왕국의 역사를 모조리 지워버리며 세계의 역사에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비게 되고, 훗날 고고학자들은 이를 공백의 100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이무는 누군가가 포네그리프를 읽고 세계상의 진실을 파악하며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공백의 100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